18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18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설명에 맞는 수업 모형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스포츠 교육학에서는요, 스포츠, 즉 수업에 대해서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항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업 모형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예시에 된 것들도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학습자가 스스로 뭔가 학습 활동에 관련된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 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뭔가 학습자가 생각을 하면서 뭔가 탐구를 한다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지도자는 과제 수행 방법을 설명과 시범이 아니래요. 주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지도자들은 설명을 해주고 시범을 보여주죠. 자, 이런 거를 직접적인 교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서 학습자들이 뭔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뭔가 탐구를 통해서 수업을 이루어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탐구 수업 모형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전술 게임 모형이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스포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전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서 어떤 수업을 모형을 이끌어 가자라는 게 전술 게임 모형이라는 게 있고, 동료 교수 모형 같은 경우는 동료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료의 어떤 가르침을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는 걸 통해서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동료 교수 모형이라고 하고, 협동학습 모형이라는 건 어떤 그 그룹이 있죠. 자, 그룹끼리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룹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과제의 책무성이라든가 집단 간의 어떤 의존성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걸 협동학습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18번 같은 경우는 뭔가 학생이 선생님이 던진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죠? 탐구를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그래서 탐구 수업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제가 자주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9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스테이션 티칭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스테이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A 스테이션, B 스테이션, C 스테이션 이렇게 공간을 정해주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A라는 과제를, 여기는 B라는 과제를, 여기는 C라는 과제를 주고 이 스테이션별로 티칭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커다란 운동장이 있을 때 이렇게 그룹을 나눴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보죠. 과제를 주는 거죠. 과제를 줘서 내가 가르치는 거죠. 이거를 과제 교수라고 하죠. 자, 가번 같은 거 맞는 겁니다. 자, 나번 같은 경우, 자, 다번부터 봅시다. 자, 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자. 자, 기구가 A 그룹에만 줄 수가 있어요. A 스테이션에만 뭔가 기구가 놓여져 있죠. 자, 그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에다가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과제를 주고 B나 C 같은 경우는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과제를 학습할 수 있는 과제를 주면 되겠죠. 자, 이래서 여기서 기구가 부족한 수업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스테이션 티칭이다. 맞습니다. 자, 라번 같은 경우 지도자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지도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학생들을 관찰을 하죠. 학생들을 관찰을 할 때 좀 어렵겠죠.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더군다나 과제가 다를 경우에는 지도자가 학생들을 관찰할 때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건 맞습니다. 나번 같은 경우는 교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지도자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지도자의 영향력이라는 건 A 스테이션이든 B 스테이션이든 C 스테이션은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죠. 극대화하기는. 그래서 요거는 답은 맞는 것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20번 문항은 질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질문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질문 유형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죠. 자, 가번 봅시다. 회상, 회고. 자, 회상한다, 회고한다는 건 뭔가 기억하고 있던 것들을 물어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자, 가번 같은 경우는 기억 수준의 대답이 요구되는 질문이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88 서울올림픽이 언제 열렸죠? 몇 회 올림픽이죠? 자, 기억을 물어보고 있죠. 단순 기억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회상이나 회고적인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네요, 보니까. 자, 나번 같은 경우가 수렴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질문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가치라든가 태도라든가 의견 등의 어떤 표현, 자,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질문.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뭔가 축구 경기라든가 야구 경기에서 반칙 행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반칙 행위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죠.
자, 여러분들 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즉, 여러분의 태도라든가 가치관,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치형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답과 저기 문제 해설이 좀 다르게 해석되어 있죠. 이게 틀린 겁니다. 답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확산이라고 되어 있죠. 분산, 뭔가 이게 분산된다는 질문.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사건을 기억해내는 것이 요구되는 질문. 자, 이것도 아니죠. 과거에 어떤 그 우리가 했었던 거를 기억해내는 질문은 아니에요. 확산이라는 거는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축구 경기 같은 걸 할 때 내가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공격에 들어가는데 수비가 막았을 경우에 과연 우리 팀에게 어떤 식으로 패스를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을 넘긴다거나 내지는 드리블로 앞쪽에 차준다거나 내지는 잠깐 멈추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이런 거를 확산적 내지는 분산적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어떤 설명이 서로 맞지가 않죠. 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형이다라고 나왔지만은 경험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요구된다. 뭔가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질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창의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런 거를 이제 확산적인 질문을 던져서 어떤 다양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어떤 요구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주로 일반적으로 이제 확산형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좀 요것도 잘못됐죠. 현재의 어떤 질문 유형에 대해서 맞게 설명해 놓은 거는 이제 1번 가번이죠. 회상형 회고적 질문에 대해서 기억 수준의 어떤 대답이 요구되는 질문이다. 요거는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2015년도 어떤 그 스포츠 교육학 문제를 한번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렵다 싶은 것들도 제가 가급적이면 문제를 보면서도 쉽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어떤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이제 부족하실 경우에는 이제 기본서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면서 학습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이상은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 또 다음 연도 어떤 기출문제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